반갑습니다. 오늘 태울주 수행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의학의 원리 정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고 기는 기에너지, 신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신을 얘기하는데요. 그 정기신을 제가 사파로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사파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사파는 촛불입니다. 촛불. 초가 타면서 그 에너지, 열이 나는 열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초 자체를 우리 인체의 정과 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적인 바탕에서 심지에 불이 붙어서 열이 날 때 그 열 에너지를 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바탕이 되는 고체, 그 정열이 액체를 포함한 그런 정열이 기화되는 열 에너지를 바꾸는 것을 수행의 원리로 연정화기라고 합니다. 그때 연이라는 것은 그 단련한다, 그런 그 달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우리 물질적인 정, 그래서 정을 달구어서 단련시켜서 변화시킨다, 기 에너지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연정화기고, 마치 초에서 심지가 타가지고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열기고요. 그 열이 나면서 동시에 뭐가 나냐면 빛이 나요. 빛. 그 빛을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우리 인체에게 신, 정신과 영혼의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기신은 우리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데요. 이 정기신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가 굵지 않고 얇거나, 그리고 초 자체가 짧으면 어때요? 타지를 못하죠.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인체의 정혈이 가장 바탕이 되는데, 그 정열에서 타오르는 그런 그 빛과 열, 그 열 에너지인데, 심지에 불이 붙지 않으면 끓임이 나면서 연기에 열이 나잖아요. 열이 되지 않고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런 정에서 기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체에 비생리적인 그런 생체, 그런 담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열생담이라 가지고 비생리적인 열에서 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한의학 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 정혈, 그 다음에 심지에서 붙는 그런 열과 빛, 그것이 기와 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정기신을 또 다른 그 사파 그림으로 또 말씀드리고자 해요. 한의학에서는 안악내가 불을 이렇게 떼면서 부채질할 때 장작불이라든가 아궁이불, 그런 아궁이불에서 솥에 의해서 음식이 쪄져요. 이것이 우리 한의학의 원리, 인체의 수행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단전 아래의 장작불, 이 불을 뭐라 하냐면 명문화라고 합니다. 명문화. 그 명문화는 명자는 생명의 명자고요, 생명의 불이다. 그 생명의 불이 하단전에 있습니다. 하단전. 그래서 하단전에 생명의 불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불을 뭘로 붙이느냐? 부채로 붙여요. 그래서 부채가 이게 열심히 이렇게 붙이면 그 불이 많이 타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채가 천천히 이렇게 꺼지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부채의 바람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을 바로 부채로 본다면, 부채로 붙이는 그런 힘에 의해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배꼽 아래, 열 하단전이라는데, 하단전 깊은 그런 심호흡을 하게 되면 생명의 불이 붙습니다. 이 생명의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손발이 차져요. 손발이 차지고 냉해집니다. 여자는 자궁병이 많이 생기고요, 남자 같은 허리병이라든가, 또 잘 때 굉장히 춥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항상 피곤하고 멍하죠. 이게 아랫배가 냉하면 오히려 열이 뜹니다. 상열 하한이라 가지고 위로는 열이 뜨고 하한, 아래는 차가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체온이 높지 않은데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고 항상
목감기 있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365일이나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계속 감기 걸린 것 같이 이게 진행이 되죠. 그런 비생리적인 열이 생기는 것은 하단전의 명문화가 이게 타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호흡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호흡에 의해서 이게 명문화, 생명의 불을 당겨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익힐 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익어집니까? 안 익어지죠. 또한 물이 없어도 음식이 어떻게 돼요? 타기만 하고 냄비 타기만 하고 음식이 타죠. 그런 물이 뭐냐? 그 물은 우리 인체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진액. 그 진액을 다른 말로 신수라고 하는데요. 신장 신자에다가 물수자를 씁니다. 진액이라고도 하고 신수라고 하는데 그 진액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침, 그리고 눈물, 그 다음에 뼈에 있는 골수, 뇌에는 뇌수, 척추에는 척수액, 그리고 혈관 속에는 피, 이 모든 것은 수분입니다. 수분. 우리 인체에서 80%의 수분을 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수분을 바탕하는데 그 수분은 어떤 수분이냐? 일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도 그 물이 우리 인체에 재흡수가 되면서 우리 인체의 생명의 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의 물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바뀌느냐? 불에 의해서. 이 하단전 명문화라고 하는 불이 없으면 생명의 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하단전에 물과 불이 조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런 물과 불이 조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발이 냉해지고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져요. 요즘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 체온이 낮아집니다. 36.5도를 해야 되는데 36.1도, 35.8도, 9도 하면서 0.23도, 5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성이 두세 배씩 떨어집니다. 그런 비생리적인 열이 아닌 생리적인 열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에서 얘기하는 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생리적인 열은요, 목 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목 아래에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열이 나면서 암이라든가 이런 종양암 같은 걸 잘 녹일 수가 있어요. 그 암덩어리나 종양을 녹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뭐냐? 명문화예요. 명문화와 신수, 신장의 수기운을 회복시켜야지만 우리 인체의 면역성이 강화됩니다. 이런 명문화와 신수, 신장의 수기운,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음식을 많이 이렇게 넣고 끓여도 물이 부족하거나 불이 부족하면 음식이 어때요? 익어집니까? 익질 않아요. 타거나 아예 이렇게 익히질 않죠.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위장에 음식 먹은 것이 영양분으로 우리 인체의 진액과 정수라고 하는 영양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장의 수와 화가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약도 많고 또 음식도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돼요? 병이 많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명문화를 달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호흡이 짧아져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호흡은 반드시 배꼽 아래 심호흡을 하면서 이 선골 쪽으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척추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척추뼈. 이 척추뼈는 이걸 이제 선골이라고 하는데요. 요추는 5개고, 그다음에 선골이 있습니다. 이게 선골은 5부분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지다가 성장하면서 한 개로 붙어요. 이 선골이. 근데 이 선골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접형골이 있습니다. 이게 나비뼈. 접자가 나비접자예요. 그래서 나비 접형골이 머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 보면 후두골이 있습니다. 후두골. 이 후두골과 접형골과 선골이 호흡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아래에서 펌핑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펌핑 역할을 하고 위로 올려주고 선골은 위에서는 후두골과 접형골이 위로 빨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후두골과 접형골에 잡아당기게 하는 음압, 그걸 음압이라고 그래요. 잡아당기는 압력에 의해서 그 펌핑에 의해서 우리 척수액이 뇌척수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요 뇌척수액은 뇌수라고 합니다. 뇌수. 이 뇌수는 500ml 정도 생산이 돼요. 근데 하루에 3차례 150ml씩 3번 이렇게 그 분비가 됩니다. 우리 인체에. 근데 이 뇌척수액의 역할은 호르몬을 전달시켜주고 또한 우리 인체의 노폐물, 뇌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거나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막 신경 쓰면 뇌에서 호르몬 화학 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화학 호르몬 작용이 일어난 물질 가운데 사람에게 좋은 물질도 있지만 자꾸 어떻게 돼요?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좀 고통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측은지심, 연민지심 같은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자꾸 나와요. 사람 만날 때마다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청소가 안 되면 어떠냐? 사람하고 이게 한두 마디 들었어요. 무슨 말 들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막 일주일, 한 달 가지고 1년 동안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것은 뭐냐? 우리 인체에 있는 뇌에 있는 뇌의 호르몬이 화학작용 분비 호르몬이 뇌세포를 파괴시키거나 자극을 줘요. 그걸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청소가 안 되면 일주일 전에, 5일 전에, 3일 전에 누구에 의해서 상처받은 말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뇌의 어떤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뇌 신경학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뇌의 호르몬, 이 분비물을 청소시키고 순환시키면서 좋게 하는 그 뇌척수액이 하루에 3번 이 그 분비가 되면서 500ml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뭘로 하느냐? 바로 선골과 후두골이 움직일 때, 선골과 후두골 움직일 때 뇌척수액이 잘 분비가 되고 순환이 되고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 선골은 재밌게도요. 이 구멍이 8개가 있어요. 근데 해부학적으로는 그냥 8개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수행이 원리를 볼 때 8개는 신선 숫자입니다. 선의 숫자는 8개인데요. 좌측에 4개 있고 우측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선골 자체가 오토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황극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개가 하나가 되면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펌핑하는 오토라는 것은 펌핑하는 하나의 생장의 어떤 원동력의 숫자예요. 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선골이 움직이면서 생명의 기운을 바로 생명의 물과 불 기운을 여기서 달구면서 위로 올립니다. 올리는데요. 현대인들은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선골이 많이 굳어져요. 이렇게 호흡을 해도 선골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 선골이 잘 움직여져요. 왜? 엄지뼈가 이렇게 고관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골이 잘 움직여져요. 그래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호흡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호흡을 하잖아요. 웬만큼 호흡을 깊게 하지 않으면 선골 움직이는 게 잘 못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선골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왜? 우리 인체의 모든 압력이 앉아있다 보면 일로 하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선골이 굳어져요. 척추 질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참 이게 고치기 어려운 질환이 선골 옆에 장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골, 엉치뼈인데요. 장골이 2개가 있어요. 이 선골은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이 선골과 장골의 그는 이 손가락 마디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골하고 선골이 딱 붙는 질환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에요. 선골하고 장골이 딱 붙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강직성 척추염이 되면요, 이 척추뼈가 다 굳어져요.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게 굴곡 운동을 못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바로 척수액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 자체가 다 굳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그 선골 자체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새벽에 가끔씩 일찍 자고 나서 이게 수행을 하는데요. 4시경에 이게 수행을 하고 나서 갑자기 문득 그 선골이 참 신선선자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선골이 신선선자예요. 신선선자에다 뼈골자예요. 그래서 신선뼈예요. 옛날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물론 천골이라고도 합니다. 천자는 청거할 천자, 올라갈 천자 해야죠. 천골이라고도 하는데 선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선골 자체가 신선선자 뼈골자니까 마치 영어로 얘기하면 immortal bone,
불면에 무슨 이렇게 뼈같이.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 오늘 한번 제가 새벽에 생각해봤습니다. 이 선골이라는 것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선골까지 호흡을 사실은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호흡을.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앉아 있고 그런 이렇게 현대인의 어떤 그런 작업이 다 앉아 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선골이 다 이렇게 막힌데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호흡을 선골 쪽으로 한번 밀어서 한번 하는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요령이요. 요령이 숨을 들이마시는데 복식호흡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꼽 아래에 이렇게 그를 내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배꼽 아래를 내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선골, 척추뼈 맨 밑에 있는 앉았을 때 맨 밑에 있는 가운데 이 선골을 숨을 들이마시면서 팽창한다고 생각하세요. 민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동맥경이라고 그래요. 수행에 올릴 때 이 등으로 올라가는 걸 동맥이라고 하고요. 머리에서부터 내려가서 인맥이라고 그래요. 그 독은 뭐냐면 감독할 때 족자예요. 감독이라는 건 뭐냐? 의도적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움직인다고 하는, 감독한다는 게 컨트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조절한다. 그렇지 의도적으로 여기를 올리는 겁니다. 왜? 뭐든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물도 올라가는 게 힘들고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이때 인맥은 막기림자예요. 저절로 내려갑니다. 맥은. 앞에 있는 맥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골을 한번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한 5번 정도 자, 숨을 들이마시는데요. 배꼽 아래가 아니라 이 선골 부위를 이렇게 팽창한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숨을 한 5번 정도 한번 깊게 한번 들이마시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좀 이렇게 그런 선골을 의식하면서 팽창한다 생각하시면 이 숨이 이 미골 꼬리뼈까지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골은 이렇게 전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전후. 그리고 상하 운동을 해요. 숨에 의해서. 그래서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그에 의해서 뇌수, 척수액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건 MRI 사진이기 때문에 옛날에 수행하신 분들이 과학적으로 이런 원리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걸 지금 과학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이 선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태울주 수행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청수를 모시면서 컵을 준비하셔야 돼요. 컵을 주면서 수행 중간중간에 청수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셔서 신장의 수기운을 회복하셔야 돼요. 태울주 진동위에서 수화, 불기운이 회복될 때 물을 마셔줌으로써 그때 수화기운이 회복이 돼요. 둘째, 호흡을 할 때 선골을 팽창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느끼신 다음에 그다음에 태울주를 숨 들이마실 때 1번 내지 2번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쉴 때 태울주를 또 1번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 묵송과 염송할 때 이 호흡, 선골의 호흡을 좀 느끼시면서 하시면 동맥경이 올라가고 인맥경이 내려오면서 우리 인체에 큰 어떤 수행의 어떤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행의 어떤 그 느낌을 느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불면증, 당뇨, 기타 모든 난치, 불치병을 나을 수 있는 생명의 불과 생명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기운을 우리 인체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과학에서는 면역 물질이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질로 얘기하는데요. 그런 물질을 옛날 분들은 수행하면서 스스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오늘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주말 간상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학적인 어떤 면에서 수행의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